과거를 감춘 자 그대가를 피할 수 없다. 깊어지는 어둠 속에서 마침내 드러난 한 장의 사진. 세리가 끝까지 감추고 싶어 했던 과거가 기찬의 손에 쥐어진 순간 모든 것이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누나 잘못 아닌데 왜 누나한테 뭐라 그래요? 누나 탓 아니잖아요. 고모한테 실망했어요. 사진 속 세리와 의문의 남자가 함께한 결혼식 장면은 그저 과거가 아니라 지금 이 순간을 바꿔버릴 진실이었죠. 기찬은 차가운 눈빛으로 세리를 바라보며 묻습니다. 강세리, 설마 황기찬 회장이 너 두 번째 남편이니? 너가 보냈니? 아님 지금 너희 남편처럼 두 집 살림 중? 도대체 이게 뭐야? 단 한마디였지만 그 안에는 분노, 실망, 배신의 감정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죠. 그 순간 세리는 본능적으로 뒤로 물러섭니다.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감정이 얼굴에 가득 떠오르고 평정심을 유지하려는 표정. 뒤로는 미세하게 떨리는 입술과 흔들리는 눈빛이 드러납니다. 세리는 애써 침착한 척하며 말을 잇습니다. 그건 그냥 오래전 일이에요. 지금과는 아무 상관없는 하지만 그 말은 기찬에게 전혀 위로가 되지 못합니다. 오히려 그 한마디는 기찬의 내면에 쌓여있던 불신을 폭발시키는 기폭제가 되어버립니다. 그는 깊은 숨을 들이신 뒤 천천히 고개를 저으며 말하죠. 넌 항상 그랬어. 중요한 건 숨기고 불리한 건 지우고 넌 널 믿은 사람들을 가볍게 여겨왔어. 세리는 말문이 막힌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합니다. 과거의 그림자가 현재를 덮고 그녀는 그 그림자에 갇힌 채 서 있는 자신을 자각합니다. 기찬은 그녀의 침묵을 확인한 뒤 더 이상 어떤 변명도 듣고 싶지 않다는 듯 고개를 돌려 방을 나섭니다. 그가 떠난 공간엔 묘한 정적이 흐르고 세리는 그 자리에 그대로 주저앉습니다. 허탈함과 공포, 분노와 후회의 감정이 한꺼번에 몰려옵니다. 그녀는 천천히 손을 뻗어 사진을 다시 쥐어봅니다. 사진 속 환하게 웃는 자신과 낯선 남자의 얼굴은 마치 비웃기라도 하듯 생생하게 살아있어요. 그 얼굴이 그녀에게 말합니다. 넌 절대 이걸 지우지 못할 거야. 그제서야 세리는 기찬이 단순히 사진 하나로 분노한 것이 아님을 깨닫습니다. 그가 배신감을 느낀 건 그동안 쌓여왔던 수많은 의심들이 이번 사건을 계기로 확신으로 굳어졌기 때문이죠. 이제는 돌이킬 수 없는 선을 넘어버렸다는 걸 세리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세리는 거칠게 사진을 접어 쓰레기통에 던지려다 다시 손에 쥡니다. 그녀는 이 과거를 없애기 위해선 이 사진을 없애는 것으로는 부족하다는 걸 본능적으로 알고 있었죠. 그녀가 마주해야 할 건 단순한 이미지가 아니라 이 이미지가 상징하는 그녀의 이중적인 삶, 그리고 그 삶이 만들어낸 모든 결과들이었습니다. 그날 밤 세리는 한참을 거울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화장은 번져 있었고 입술은 말라 있었으며 눈빛은 더 이상 반짝이지 않았어요. 그녀는 거울 속 자신에게 묻습니다. 정말 끝일까? 내가 지금 이대로 주저앉아야 할까? 하지만 곧 그녀의 눈빛은 단단하게 변해갑니다. 기찬이 그녀를 등진 지금 그녀는 더 이상 방어하지 않겠다는 듯 싸우기 위한 얼굴을 만들어가기 시작합니다. 신뢰는 깨졌고 관계는 금이 갔으며 비밀은 드러났습니다. 하지만 세리는 그렇게 쉽게 무너질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사진 한 장에 모든 것을 내줄 그녀가 아니라는 걸 그녀 스스로도 알고 있었죠. 그녀는 이제 반격을 준비합니다. 단지 살아남기 위해서가 아니라 모든 것을 원래대로 돌려놓기 위해. 기찬은 멀지 않은 곳에서 홀로 앉아 술잔을 기울입니다. 사진을 처음 본 순간부터 세리의 반응을 되짚고 그동안 느껴왔던 불안감의 실체를 퍼즐처럼 맞춰봅니다. 분노보다 더 깊은 실망감이 그를 잠식하고 그 안에서 그는 자신이 지금까지 지켜온 것들이 과연 가치 있었던 것인지 자문합니다. 두 사람의 관계는 지금 가장 아픈 지점에서 갈라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균열은 단지 개인 간의 관계를 넘어 앞으로 벌어질 더 큰 전쟁의 서막이 될지도 모릅니다. 과거를 감춘 데가 그리고 그 진실이 불러올 연쇄적 파괴. 이제 첫 발이 떼어졌습니다. 한편 세리는 자신을 추적하고 있는 누군가의 존재를 본능적으로 감지하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기분 탓일 거라고 애써 넘겼지만 기찬의 손에 사진이 들어간 경로를 아무리 추적해도 명확한 출처가 드러나지 않으면서 그녀의 의심은 확신으로 바뀌게 되죠. 그녀는 서서히 이성을 잃기 시작합니다. 단 한 장의 사진이 자신에게 돌아오기까지 걸린 경로는 분명 누군가의 조작이 있었음을 의미하고 그것은 곧 자신의 과거를 캐고 있는 누군가가 가까운 곳에 있다는 뜻입니다. 세리는 혼자서 핸드폰 연락처를 뒤지며 누가 이 일을 꾸몄을지 하나하나 떠올리기 시작합니다. 처음 떠오른 인물은 강미란입니다. 겉으로는 조용하고 단정하지만 한번 마음먹으면 냉혹하게 움직이는 그녀. 미란은 늘 세리를 눈여겨봤고 그녀의 실수 하나하나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만약 그 사진이 미란의 손을 거쳐 기찬에게 전달된 거라면 그건 단순한 우연이 아닌 전면전의 신호일지도 모릅니다. 그 다음은 자영. 자영은 이미 여러 차례 세리와 대립하며 그룹 내의 권력을 되찾기 위해 세리를 철저히 경계해왔습니다. 평소에는 신중하고 조용한 듯 보였지만 세리는 자영이 필요할 땐 언제든 칼을 뽑을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죠. 무엇보다 자영은 자신이 알고 있는 모든 정보를 조용히 쌓아가며 결정적인 순간을 기다리는 스타일입니다. 지금이 바로 그 순간일지도 모르죠. 그리고 나라. 최근 가까워진 듯 보였지만 그녀 역시 완전히 믿을 수는 없습니다. 금자의 정체가 들통나면서 나라가 느낀 배신감은 상상을 초월할 정도였고 세리는 그 감정이 복수로 바뀌는데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하나 인물을 떠올리며 의심을 확장해 나가는 세리의 눈빛은 점점 더 날카로워지고 말투는 거칠어지며 행동 하나하나에 조급함이 스며듭니다. 그녀는 주변의 모든 사람이 적으로 느껴지고 심지어는 자신을 오랫동안 도와주던 하녀조차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봅니다. 불안은 점차 공포로 바뀌고 공포는 분노로 치닫습니다. 세리는 자신이 무너질 수 있다는 가능성조차 허락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렇기에 더욱더 위협적으로 변해가고 있었죠. 그녀는 자신을 공격하기 전에 상대를 먼저 무너뜨리겠다는 생각에 사로잡힙니다.
있습니다. 그녀는 곧바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먼저 자영의 주변을 탐색하며 그녀의 최근 활동과 연락처를 조사합니다. 이어 강미란의 과거 행적을 추적하며 오래전부터 그녀가 숨겨온 약점이 있는지 확인하려 하죠. 그리고 나라의 SNS를 샅샅이 살피며 혹시 자신을 향한 저격성 글이나 은근한 비난의 흔적이 남아있는지 확인합니다. 하지만 조사는 갈수록 세리를 더욱 깊은 의심의 수렁으로 몰아넣습니다. 아무리 살펴봐도 결정적인 증거는 나오지 않고 오히려 모든 이들이 철저히 조용합니다. 그 침묵이 세리에게는 더 큰 공포로 다가옵니다. 마치 모두가 결탁해 자신을 무너뜨리기 위한 거대한 음모를 꾸미고 있는 듯한 착각까지 들게 하죠. 결국 세리는 자신의 방 안에 틀어박힌 채 벽에다 의심가는 인물들의 이름을 써붙이고 인물 간의 연결고리를 그리기 시작합니다. 흡사수사관처럼 벽 한 면을 뒤덮는 그녀의 정리 도표에는 점점 더 많은 이름과 사건들이 엮여 들어오고 세리는 이 모든 혼란의 중심에 자신이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게 됩니다. 이 와중에도 그녀의 불안은 점점 심해집니다. 밤에는 잠에서 깨어 비명을 지르기도 하고 낮에는 누군가의 발소리만 들려도 놀라 벌떡 일어나 창밖을 내다봅니다. 그녀는 분명히 누군가가 자신을 지켜보고 있다고 믿고 있으며 그 누군가가 아주 가까운 거리에서 자신의 실수를 기다리고 있다고 확신하죠. 그러다 문득 세리는 자신에게 익숙한 필체로 된 익명의 쪽지를 받습니다. 그 사진 당신만 갖고 있는 게 아니야. 그 한 줄이 그녀를 완전히 무너뜨립니다. 누군가가 자신을 조롱하고 있다는 느낌, 그것이 불안과 공포를 분노로 뒤바꿉니다. 이제 세리는 방어가 아닌 공격을 준비합니다. 이 사진을 퍼뜨린 인물이 누구인지 밝혀내기 위해 그녀는 흥신소를 동원하고 자신의 모든 자산을 동원해 내부 배신자를 찾으려 합니다. 그녀는 이대로 당하고만 있을 수 없다는 결의에 찬 눈빛으로 말하죠. 누군진 몰라도 이건 끝까지 간다. 내가 먼저 끝내줄게. 그녀의 불안은 이제 하나의 추진력이 되어 그녀를 더 큰 싸움으로 밀어넣고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녀가 공격을 준비하면서 잃어버리는 것이 너무 많다는 점이죠. 신뢰, 평정심, 사람, 그리고 가장 중요한 판단력. 그렇게 세리는 자신이 만든 공포의 그물망 속에서 점점 더 중심을 잃어갑니다. 그리고 그 불안의 끝은 결국 또 다른 진실을 향한 문을 열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 문 너머에는 지금까지 세리가 절대 마주하고 싶지 않았던 과거의 실체가 기다리고 있을지도요. 나라와의 관계 역시 더는 회복할 수 없게 돼요. 금자라는 가면 뒤에 숨었던 제인의 진짜 얼굴이 드러나면서 나라가 느낀 배신감은 생각보다 훨씬 깊고 날카로웠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함께하며 서로를 가장 잘 안다고 믿었던 두 사람. 하지만 그 믿음이 무너지는 데는 단 한순간이면 충분했어요. 나라에게 있어 금자는 위로였고 따뜻함이었으며 외로운 순간에 손 내밀어준 유일한 친구였죠. 그 금자가 사실은 강제인이었다는 진실이 드러난 순간 그녀는 어딘가에서 스스로를 기만당했다고 느꼈습니다. 제인이 자신에게 솔직하지 않았던 모든 순간들이 주마등처럼 떠오르고 그 안에서 진심이라 믿었던 대화마저 거짓처럼 느껴졌어요. 제인은 그런 나라의 변화를 곁에서 조용히 지켜보며 말할 타이밍을 찾았지만 그 기회는 좀처럼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나라의 눈빛은 싸늘하게 식어 있었고 말을 걸기만 해도 한기를 느낄 정도였죠. 그녀는 제인을 보며 묻습니다. 언제부터였어? 내가 바보처럼 웃고 있을 때 넌 언제부터 날 속인 거야? 그 말에 제인은 입을 열 수 없었어요. 사실대로 이야기하면 오히려 상처가 될까 두려웠고 변명을 늘어놓자니 그저 이기적인 자기 방어처럼 느껴졌습니다. 그저 입술을 앙다물고 고개를 숙인 채 서 있는 제인. 그리고 그런 그녀를 바라보며 등을 돌리는 나라. 두 사람의 사이에는 회복할 수 없는 간극이 생긴 듯 했습니다. 제인은 나라를 위해 침묵을 택했지만 그 침묵이 결국 나라에게는 가장 큰 상처였던 거예요. 진심은 때로 말보다 더 무겁게 다가오지 못할 때가 있으니까요. 나라의 감정은 단순한 분노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실망, 서운함, 애정이 뒤섞인 복합적인 감정이었죠. 그녀는 제인을 미워하고 싶지 않았지만 그 마음조차 배신당한 듯 느껴지는 자신을 견딜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거리를 두는 쪽을 택했어요. 다시 마주치지 않는 것이 더는 상처받지 않는 길이라고 믿으며 제인은 여전히 그녀를 붙잡고 싶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모릅니다. 수없이 문자도 써보고 전화를 걸어보다 끊기도 하고 문 앞까지 갔다가 그냥 돌아오기도 해요. 나라가 들려줬던 웃음, 함께 나눴던 사소한 대화, 그리고 서로를 의지했던 수많은 밤이 떠오르며 그 모든 기억들이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 것 같다는 불안에 그녀는 또다시 눈물을 삼킵니다. 이제 친구였던 두 사람 사이엔 미움과 오해, 그리고 무엇보다도 깊은 상처만이 남았어요. 과연 이 관계는 회복될 수 있을까요? 아니면 그저 그렇게 서로의 기억 속에서 천천히 사라져야 할 운명일까요? 제인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믿고 싶지만 나라의 차가운 눈빛은 그 믿음을 허락하지 않는 듯합니다. 그리고 오성. 그는 아무 말 없이 문을 나섰습니다. 익숙한 집, 익숙한 냄새, 그리고 익숙한 사람들. 하지만 그 안에는 더 이상 자신이 설 자리가 없다는 것을 깨달은 순간 그는 단호하게 발걸음을 돌렸죠. 행선지도 없이 걷다 멈춘 곳은 오래전부터 익숙한 단골 치킨집. 불이 꺼진 가게 안으로 들어가 사장에게 짧게 인사한 후 한 구석에 자리를 잡고 술을 시킵니다. 잔을 들고 창밖을 바라보는 그의 눈빛은 깊고 무거웠습니다. 한때는 사랑했고 또 지키고 싶었던 모든 것들이 하나 둘 무너지는 걸 지켜보는 기분. 그것이 지금 오성이 느끼는 절망의 실체였습니다. 정윤이에게서 들었던 날선 말들이 귓가에 울리고 그 말이 단순한 감정의 폭발이 아니었다는 걸 알기에 더더욱 마음이 쓰려왔죠. 그녀는 말했어요.
그렇게 정의롭다고 믿고 그렇게 바르게 산다고 자부했으면서 정작 당신은 아무것도 지키지 못했어. 그 말은 칼처럼 날아와 그의 가슴에 박혔습니다. 그는 평생 옳다고 믿는 방향으로 살아왔고 자신의 선택이 누군가에게 상처를 줄 거라고 생각하지 못했죠. 하지만 정윤희의 말은 그 모든 확신을 무너뜨렸습니다. 자신이 지키고자 했던 정의가 사실은 누군가에겐 폭력이었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이제서야 받아들이게 된 겁니다. 오성은 천천히 술잔을 비우며 자신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나는 지금까지 누구를 위해 살아온 걸까? 누구를 지키기 위해 그렇게 달려왔던 걸까? 그 물음에는 명확한 대답이 없었습니다. 가족이었을까? 아니면 자존심? 아니면 그냥 스스로에 대한 착각이었을까? 이제 와서 돌이킬 수는 없다는 걸 그는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다시 한번 그 질문을 반복하게 됩니다. 진실이라는 것이 과연 무엇인지, 그 진실을 향한 자신의 선택이 옳았는지를 확인받고 싶었던 거예요. 하지만 그 답은 어느 누구도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그가 느끼는 외로움은 단순히 혼자라는 감정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스스로를 부정당하는 데서 오는 정체성의 붕괴였고 존재 이유가 흔들릴 때 찾아오는 깊은 절망이었습니다. 그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죠. 정말 내가 잘못된 걸까? 아니면 세상이 나를 이해하지 못하는 걸까? 그렇게 오성은 텅 빈 가게 안에서 말없이 시간의 흐름을 맞이합니다. 밖에선 빗방울이 하나둘 떨어지고 그의 손에 들린 잔은 어느새 텅 비워졌습니다. 그는 다시 술을 따르지 않습니다. 대신 조용히 몸을 일으켜 가게 밖으로 나섭니다. 밤 공기는 차갑고 그의 얼굴엔 흐린 웃음이 번집니다. 마치 모든 걸 내려놓은 사람처럼, 혹은 마지막 결심을 한 사람처럼. 오성의 발걸음은 목적지를 정하지 않았지만 마음속에선 이미 하나의 방향이 정해진 듯 보입니다. 그는 다시 집으로 돌아갈까 망설이다가 그 집이 더 이상 자신을 반기지 않으리란 생각에 고개를 젓습니다. 그의 마음은 흔들리고 있었지만 동시에 단단하게 굳어지고 있었습니다. 이제는 말해야 할 때라는 것을 느꼈던 거죠. 그날 밤 오성은 자신의 삶 전체를 되짚어봅니다. 가족과의 기억, 젊은 날의 이상, 실패했던 선택들, 그리고 지금의 고독. 그는 그 모든 것을 안고 내일을 준비합니다. 어쩌면 그 내일은 또 다른 싸움일 수도 있고 또 다른 이별일 수도 있겠죠. 하지만 그는 도망치지 않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이제는 자신이 지켜야 할 진실이 무엇인지 그 답을 찾기 위해 스스로의 그림자를 직면할 시간이었습니다. 그의 고독은 마치 다음 폭풍을 예고하는 정적 같았어요. 바람 한 점 불지 않는 그 밤, 오성의 마음속엔 조용한 결의가 일고 있었습니다. 그는 알았어요. 진실은 언제나 그 자리에 있었고 자신이 외면해왔을 뿐이라는 걸. 그리고 이제 그 진실을 마주할 차례가 왔다는 걸 말이죠. 기차는 점점 도윤을 경계하기 시작합니다. 그가 가진 정보가 단순한 소문이 아니라 세리의 과거를 직접적으로 위협할 수 있는 결정적인 단서일 수 있다는 불안이 기찬의 머릿속을 계속 맴돌죠. 그는 도윤의 주변을 수차례 조사하고 그가 자주 드나드는 병원과 사람들과의 관계, 심지어 그의 SNS까지 뒤지며 의심을 거두지 않습니다. 기찬의 눈에는 도윤이 단순한 의사가 아닌 진실을 들고 나타난 심판자처럼 보였기 때문입니다. 기찬은 어느 날 도윤이 세리의 과거와 관련된 인물과 통화하는 장면을 목격하게 됩니다. 그 순간 그의 의심은 확신으로 바뀝니다. 도윤이 단순히 의혹을 제기하는 수준을 넘어서 이미 그 진실을 추적하고 있다는 걸 느낀 기찬은 당장이라도 그를 제압하고 싶다는 충동을 느끼죠. 하지만 그는 아직 도윤이 가지고 있는 정보의 정확한 범위를 알지 못하고 있었고 섣부른 행동은 오히려 자신의 위치를 위험하게 만들 수 있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한편 도윤은 기찬의 시선을 느끼고 있었지만 전혀 피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정면으로 응시하며 그의 눈을 똑바로 바라봅니다. 그 눈빛에는 분명한 결의가 담겨 있었죠. 그 결의의 배경에는 단지 복수심만이 아니라 잃어버린 동생 도희에 대한 죄책감, 그리고 또 다른 피해자가 생겨서는 안 된다는 신념이 섞여 있었습니다. 도윤은 이미 여러 단서를 통해 기찬과 세리, 그리고 아이의 그룹의 어두운 연결고리를 파악하고 있었고 그 증거들을 하나하나 수집해가고 있었습니다. 그는 제인과도 조용히 협력하며 각자의 위치에서 진실에 접근해 나가고 있었죠. 도윤은 이 싸움이 단순히 개인적인 복수가 아니라 무너진 정의를 바로 세우는 과정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기에 그는 흔들리지 않았고 기찬의 압박에도 결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기찬은 이 상황이 불편하고 불안했습니다. 도윤이 지금 당장 폭로하지 않더라도 언젠가는 그날이 올 거라는 예감이 계속해서 기찬을 괴롭혔어요. 특히 도윤의 침묵이 오히려 더 무서웠습니다. 그는 확실한 증거 없이 움직이지 않을 사람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가 입을 여는 순간은 곧 자신과 세리의 모든 것이 드러나는 순간이 될 것이라는 걸 직감하고 있었습니다. 긴장감은 점점 고조되고 두 사람의 기류는 마치 전쟁 직전의 정적처럼 팽팽합니다. 겉으로는 아무 일 없는 듯 인사를 나누고 웃으며 마주하지만 그 속에서는 치열한 눈치 싸움과 신경전이 오가고 있었죠. 도윤은 자신이 알고 있는 진실을 언제 어떻게 꺼낼지 고민 중이고 기찬은 그 진실이 드러나기 전에 도윤의 입을 막아야 한다는 강박에 시달립니다. 그러던 중 도윤은 우연히 기찬의 과거 사업과 관련된 문서를 입수하게 됩니다. 그 안에는 세리의 비자금 계좌와 연결된 회사명, 그리고 조작된 의료 기록까지 포함되어 있었죠. 이 자료는 단순한 음해를 넘어서 법적으로도 문제 삼을 수 있는 강력한 증거였습니다. 도윤은 잠시 망설였지만 결국 제인에게 이 자료를 건넵니다. 그는 말합니다. 이 싸움 혼자서 하지 마요.
진실은 함께 밝히는 거예요. 제이는 도윤의 말을 듣고 조용히 고개를 끄덕입니다. 두 사람의 동맹은 조용히 그러나 강하게 연결되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더 이상 피하지 않기로 마음먹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마주하는 적은 단지 한 사람이 아닌 수십 년간 부와 권력이라는 이름 아래 숨겨졌던 모든 비리의 총체였습니다. 기차는 도윤의 이 움직임을 눈치채고 세리에게 경고합니다. 그 사람 멈추지 않을 거야. 이제는 우리가 먼저 움직여야 해. 세리는 그 말을 듣고도 침묵합니다. 그녀도 알고 있었거든요. 도윤은 더 이상 흔들리지 않을 거란 걸. 그가 진실을 품고 움직이기 시작한 순간 이미 판은 기울고 있다는 사실을 말이죠. 드디어 진실과 진실이 맞붙는 순간이 오고 있습니다. 이 싸움의 끝에는 누군가의 몰락이 기다리고 있겠죠. 기차는 그 몰락이 자신이 아니길 바라며 몸을 조입니다. 도윤은 그 몰락이 반드시 정의로워야 한다고 믿으며 마지막 증거를 정리합니다. 그리고 제이는 그 두 사람 사이에서 무너진 정의를 되돌리기 위한 준비를 마칩니다. 이제 모든 퍼즐이 맞춰지고 있어요. 숨겨졌던 진실, 감춰진 이름들, 잊혀졌던 상처들이 하나씩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이 모였을 때 폭풍 같은 진실이 터져 나올 겁니다. 그 순간을 누구보다 먼저 마주할 사람은 아마 기찬이겠죠. 이번 회차는 감정의 마디마다 비명이 섞여 있었어요. 누구도 웃지 않았고 누구도 완전히 울 수 없었죠. 드러난 진실은 또 다른 거짓을 부르고 감정의 골은 걷잡을 수 없이 깊어졌습니다. 이제 이 집은 더 이상 누구의 안식처도 아니에요. 여왕이 지키고 싶었던 그 집은 이제 무너져 내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과연 세리는 자신을 파멸로 이끌 과거의 손길을 끊어낼 수 있을까요? 다음 회차 모든 질문의 문이 조금씩 열리기 시작할 거예요.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려요.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다음 회차 리뷰도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어요. 그럼 저희는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요.